부터 손목이 동굴, 자, 1분간에 몇 개 맞추나 한번 할 거예요. 대박, 편하세요? 그러면은, 네, 편해요. 근데 없고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시작합니다. 딱 시작. 신기하게도 거기서 그 숫자를 넘기지 못해요. 거기서 한 개 더 맞출까, 덜 맞출까, 이거예요. 똑같이 7, 8개면 7, 8개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거든요. 참 신기하다 하면 내가 좀 치매 걸린 환자분한테 내가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치매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신경을 못 넘어가요. 그거를요. 숫자를. 거기서 면들어요. 그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만 갖고도 치매인지 아닌지 거의 임상결정에 내리십니다. 이게요. 복용하는 사람, 항암제 복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뇌혈관계 개선약 복용하는 사람, 우리 김 교수님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치매 아주 초기증상같이 좀 이렇게 어스러움한가 봐요, 이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 약 끊으면 총성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런 약들을 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이런 약들을 먹는가 안 먹는가를 조금 조사를 사전에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강할 때를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약제들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꼭 좀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가장 잘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요게 있게 되면은 혈관성 치매는요. 근데 실제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그래요. 왜냐면 뇌혈관을 조금 손상 입히니까. 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게 되면요.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빨리 이게 치매를 악화시킵니다, 이게요. 그래서 치매 환자한테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것은 참 혈관성 치매도 그렇지만은 참 불행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를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려서 조금 좀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간에 혈압이나 당뇨는요, 참 이 알츠하이머 치매든 혈관성 치매는 말할 것도 없고, 알츠하이머 치매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인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새 월급쟁이 월급 그냥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여행 경비지 마련해드려갖고 어디 미국 좀 보내드렸는데 유럽 좀 보내드렸는데 갔다 와서는 치매를 걸려갖고 온 거예요, 이게요. 이게. 아니, 자식들이 효도를 하려고 이렇게 그냥 없는 돈 쪼개가지고 그렇게 시간 여행을 보내드리니까 갔다 와서 치매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힘들게 고생했다고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얻어드렸어요. 아파트 이사가 되니까 치매가 걸렸어요. 이게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치매 되면 이런 경우 자주 접합니다. 그것은요, 여행을 가서 치매를 걸린 것도 아닌 거고, 이사를 가서 치매를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아까 내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죠. 치매가 아주 시작되면은요, 평소에 자기가 쭉 하던 일을 모릅니다. 잘해요. 또 치매에 걸리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얘기해보세요. 회사에서 어느 상무님이 계세요. 휴직 가기 전에. 계셨는데, 오면은 늘 지금까지 평소 동안 해오던 일은요, 과거에 해오던 일을 다 잘해요. 늘 지금까지 해봤던 일은. 그러니까 지시도 하고 다 합니다. 초상도 찍어도 잘해요. 몰라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나이 먹은 사람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이게 하도 이것저것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 뭔가 하는데, 나이든 한 5, 60 된 사람들은 도장만 찍고 늘 하던 거 이렇게 물어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 예를 들어 미안해요. 우리 여자분들, 한 5, 60 먹은 그 어머니들. 자, 집에서 늘 빨리하고, 늘 세탁기 돌리고, 늘 밥하고, 늘 하고, 합니다. 늘 하는 거예요. 이게 몰라요, 이게. 늘 하는 것은 잘합니다,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치매는 시작되는 것은요, 단기격제로 금방 한 일을 모르는 것이 옛날 건 다 잘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갖고, 보호자분들 가정하대로 그래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 애들 건 기억 잘해요. 그런데
요새는 몰라요. 그래요.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치매냐는 거예요. 근데 치매는 그렇잖아요. 과거 것은 기억 다 잘하고 금방 한 일을 모르잖아요. 2, 3분이나 2, 3분이나 금방 한 일을 모르는 게 치매 증상인데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과거 것을 기억을 못하고 금방 한 일을 잘하는데 치매가 걸리면 과거 것을 비교적 잘하는데 금방 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행을 보내드리면 좋아요. 좋았는데 이미 치매가 시작되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회사에서도 이미 치매가 시작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늘 하던 일이라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회사 직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특히 어머니가 늘 하던 일을 하니까는 전혀 표가 안 날 거예요. 이게요. 아직 가볍기 시작할 적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치매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치매는 뭐냐면은 조금 이따 그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환경이 바뀌면 그냥 나타납니다. 환경 바뀌면요. 제가 이제 예방법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환경이 바뀌면 그냥 나타나 버립니다. 왜냐면 새로운 것을 못해요. 치매가 걸리면요. 자, 피곤한 예를 드릴게요. 자, 치매가 걸리면은요, 늘 살던 집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뭐, 갖다 청소기도 없고, 갖다 놓고 다 버리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 손잡이도 오른쪽으로 달리던 것이 왼쪽으로 이렇게 돌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안이 전부 다 다른 것이에요. 그거 적응해 나가는데 초기 환자도 보통 한 3, 4개월 길면 6개월도 걸립니다. 그거 다 적응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을 적에는 다들 하던 것 중에 가족들이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이사를 시켜놓으면은 전혀 새로운 것이니까 몰라고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치매는 옛날에 있었던 것인데 치매를 몰랐던 것 뿐이지. 그리고 아까 이제 회사 상무 전무 그런 분들도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딱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환경이 전혀 바뀌었잖아요. 그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아예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청년 퇴직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그런 분들이 내가 많이 못 봤는데 옛날에 그 치매할 때는 그래요.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뭐 이렇게 상당히 중직에 있다가 정년 퇴직이더니만은 갑자기 치매 걸려갖고 좀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정년 퇴직을 괜히 했는가 보다고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년 퇴직이 이 사람을 치매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만들었지만 치매는 안 만들어요. 이미 치매가 예전부터 직장에서 쭉 가볍게 왔었는데 정년 퇴직이라는 큰 폭탄이 하나 뚝 떨어져 갖고 환경이 딱 바뀌니까 치매가 그냥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게. 치매가. 그래서 뭐 이사를 했다고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닌 거고 여행을 해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치매가 있던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게 바로 이 치매입니다. 이게요. 그게 참 무섭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치매 설명을 나 치매 환자를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요? 요새는 뭐 환자분들이 하도 야가지고는요. 좀 죄송하지만은요. 치매만 걸리면 다 요양원 보낼상머지예요. 이게요. 요양원 보낼상머지예요. 참 얄미워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적에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저는 눈물도 가끔 흘렸어요. 너무 자식들이 저럴 수가 있는 생각하고. 근데 요새는 조금 배운 사람일수록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양도 보낼 것인가. 고국궁리들만 앉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치료할 건가 생각하고. 그걸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넘었을 거예요. 20년, 15년. 고무랩에 SBS에 동서남북이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치매가 걸리면은 요양병원을 보낼 것인가, 집에서 간호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 토론을 벌였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치매 환자는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이 무시한다. 이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 알 거예요. 무시한다.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무슨 소리냐. 가족이 망가지는데 그건 바로 요양병원 보내야 한다. 이때 그 당시에 그 사회본 사람이 지금 여기 오세훈 그 서울시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난 그다음 그분이 거기인지 몰랐어요. 그래 그거 갖고는 한 시간만 동안 토론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요새는 이제 치매가 걸리고 나면요 그냥 요양병원 보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참 그런 시절에 오기는 왔지만은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오래 사시면 여러분들도 모르리래요. 어떤 간에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치매가 걸리면 뭐가 있냐면요. 치매가 걸리고 나서 전화가 걸리는 일이 뭐 어떤 일을 걸리냐면 아니 우리 이제 아버지가 지금 치매 걸려서 생각이 들으면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이 골절상을 입었는데 치매가 갑자기 악화됐다고 그래요. 약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악화됐다고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 병원에 입원하더니만 치매가 갑자기 악화됐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폐렴이 오더니만 갑자기 악화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독감이 걸렸다고 그래서 폐렴이 걸렸다고 그래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해서 입원에 들어서 치매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은요,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뇌세포가 망가질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요. 환경 때문에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사 가게 되면은 그 적응력이 약한 애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좀 혼란이 일으키듯이.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설명을 잘 해주면은 보호자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다가 지금 딴 데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치매가 걸리게 되면은요, 저는 맨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이사 가지 말고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시골, 내 갈 수만 있다면 거기 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가 걸려서 시작이 진행이 되면은요, 가장 자기의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가장 어렸을 때의 그 고향, 거기가 남아요. 제 치매 환자들 이렇게 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어렸을 때 고향, 그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다른 거 효도 없고, 할 수만 있으면은 어릴 때 그 고향이 있으면 걸로 가셔서 거기서 그냥 이웃들하고 돈 좀 주면서, 그 주민들한테 돈 좀 주면서 좀 간호하게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이게요. 그만큼 치매가 걸리면은요, 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향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하기가 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좀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매가 걸리면은 수명이 짧아질까요? 관계없을까요? 근데 이게 또 학자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치매 자체만 갖고도 수명이 짧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자 간에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요. 책을 보면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결론적으로는 치매가 걸리면 치매 자체만 갖고도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근데 몇 년 짧아지는지는 제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좀 질문 제가 오늘 10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또 뭐 지루하십니까? 오늘 10시 반까지만 제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있으면 제가 한두 사람만 좀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어릴 때 살던 고향에 사시게 한다고. 예? 가능하면 예. 어릴 때 살던 고향에.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변 거기 마을 이름을 들으면 내 고향이라는 걸 인식을 하시겠지만 건물이나 환경들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그래서 옛날 시골이라면 옛날 시골이 그대로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제가 나중에 치료법 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한 20년 고무렵에는요 이렇게까지 시골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었어요. 지금은 가라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 치매가 걸리면 아까 향수가 되게 강해요. 이게요. 그래가지고는 그 옛날 살던 그곳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 옛날에 보면은요. 나는 옛날에는 이제 치료할 적에요. 하여튼 중기 말기가 참 제가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갖고 병이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럽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제 바로 그 강의를 할 텐데, 이사는 최대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치매가 걸리면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치매가 걸리면 모시고 오는 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열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그 환자 죽음입니다. 그거. 여기 저거 조금 있을 만하면 저기서
그거 완전 고문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래도 어머니가 참 신기해요. 치매가 악화되잖아요. 악화되면요. 신기하게도 자식이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죠. 길이는 어때요? 길이. 틀리죠? 여기서 결혼한 분들은 이제 대 알겠지만 자식들 이렇게 키워보면요. 정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안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다 자식이죠. 근데 정이 자리 가는 자식이 안 가는 자식 있죠. 솔직히 안 그러세요? 우리 서원장님 안 그러세요? 있어요. 그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치매가 오게 되면은 자기가 가장 정이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못이에요. 아니, 그거 환자로서는 그게 좋아요. 그 정이 가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뼛속깊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자식이. 어릴 때부터 이 자식만은 나를 끝까지 내가 정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치매가 이제 진행이 되면 말기까지 보면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 자식이 남으더래. 그때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늙어. 그래서 어떤 자식이 오게 되면요, 지금은 미리 말씀드리 그런데, 어떤 자식이 막 화문지네요. 막, 이 자식이 너띠 뭐냐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요, 되게 막 그냥 반가워요. 왜냐면 애 어린애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니, 이 감정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래서, 간호를 쪽에서는 그래요. 이거 자식분들 치매가 따고 오면 저는 가족 다 불러요. 그 자식들은 다 부릅니다. 근데 며느리들은 잘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 불러갖고 나서, 거기 이제 제 조정을 해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어느 분이 엄마들을 부르고, 환자들 물어봅니다. 이 자식 가운데 어느 자식한테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치매가 초기 때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눈치만 살짝 바로 보고 있다가, 치매가 조금 진행이 되면요, 이 얘기합니다. 나 이 자식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눈치껏 안 바라봐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남은 형제들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리 돈이 뭐 엄청 되게 많지 않은 이상은 웬만큼 돈이 있으면은 간호하는 집에서는 그 사람한테 돈 내지 말라고 그래요. 일부러 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아무리 그러지만은 자식 모집에서 그 힘든데 자식이 또 돈이 있더랬던 거 아니에요. 그 치료비 내려면 이렇게 장난 아니고 더군다나 죄송하지만은 그 며느리들 있으면 그 장난 아니겁니다. 그거 썸나요. 그래서 무조건 n분의 1 방식으로 뭐 돈 좀 덜 내면 좋겠지만은 나머지 자식들이 돈 모아서 치료비는 내라고 그래요. 왜냐면 한 방은 치료비가 꽤 들어가니까 이게요. 그 다음에 내가 치료 한참 할 적에는 또 한 달에 뭐 우왕증 집어서 막 쏘고 그러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내라고 그렇게 제가 조정을 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내전에는 그렇게 잘 하더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그 치매 치료하면서 가장 나쁜 게 형제가 자식이 또 돌아가면서 모시는 거. 그게 가장 게 안 좋습니다. 그게. 그건 제가 좀 중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자, 치매 예방법을 이것은 어느 책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20몇 년간 하다가 제가 정리하는 거, 이거 제가 경험에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것은요.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것은요. 처음에 뭐냐면요. 치매가 걸리면은 가장 먼저 뭐냐면 사랑과 애정으로 돌봐야 합니다. 지식이 많거든 간에 무조건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셔야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양방에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양방에서는 이거 무조건 오면 약만 줍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안팎 됐을까 제가 퇴임하기 한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삼성을이라는 나정열 교수가 처음으로 치매 환자한테는 사랑이 좋다는 말을 신문에 한번 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양방 쪽에서 사랑이 간호법을 사랑이면 내가 들어보면 그냥 약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혀 그 사람 환자의 감정 상태 소용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정열 교수가 나정열 교수 이 얘기는 많은 이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정열 교수가 치매 환자한테는 사랑이 가장 좋다. 그 얘기를 글로 쓰셨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인자 환자한테 제대로 접근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그때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환자 보면서 무조건 그랬으면 사랑과 애정을 돌보셔야 해요. 가장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진행이 되면요, 가서 안아주고, 엄마한테 뽀빼주고 전화 같은 걸 생각 말고,
뽀뽀해주고 안아주시고 자꾸 이래합니다. 수염을 하는 자 바디 랭귀지가 좋죠.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다. 말로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몸으로 실적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자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자분들이 반찬을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은 오늘은 그것까지 설명을 지금 제가 못 해드리는데 여자분들한테 치매에 걸렸나 안 걸린다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뭔지 압니까? 아까 오늘 화장도 있고 음식 만드는 겁니다. 음식 만드는 것이 되게 힘들대요. 저는 그래요. 네. 음식은 왜냐면 조미료를 양념에 반찬 만들찌개 설탕을 더 넣거나 조미료를 넣거나 뭐 넣거나 간에 그 비율이 일정치 않잖아요. 그래서 손맛이죠. 이게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어느 날부터 반찬 맛이 뒤죽박죽이에요. 맛있다가 맛없다가 짰다 싱겁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요거 하나만 아까 제가 이성 설명했듯이 요 하나만 딱 떨어지면 거의 다 치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만큼 반찬 만드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요. 그런데 그 여자분한테 자식들이 엄마 이 짜고 밥 먹겠어? 엄마 이거 맛없어서 반찬 못 먹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자존심 완전히 뭉개는 게 이거. 사랑도 완전히 넘어간 거고. 그래서 절대 그 환자한테는요 꼭 자존심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남자분들에도 남자분 치매 걸렸을 적에도요 이렇게 뭘 잊어먹고 뭐 제대로 못하면요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 좋다고 팍팍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항상 사랑과 애정으로 가지고 그 사람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실수돼 그런 말을 잘해요. 실수를 하더라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도 하고 나중에 가서 청소하는 거 비질한 거 나중에 가서 돌봐주면 되고 음식 내가 싱거운 좀 짜게 먹으면 돼요. 소금 쳐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환자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자기가 하고려고 노력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하게 놔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간호법에서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수가 하더라도 하게 놔두라는 겁니다. 그게 자존심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양반에서는 이런 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양반 야리스토 그다음에 엑셀런 레빌 주고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그리고 양반은 왜냐면요. 우리 김 교수님이 대학에 있을때 서너 시간에 환자 50명, 60명 봐야니 그 설명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이해는 가요. 근데 실제로 환자 입장이나 가족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정말로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존심 안 건드리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치매한테 돌볼 적이에요. 사랑과 애정,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하게 놔두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지금 설명 그대로입니다. 가급적이면 환경의 변화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정말 이사를 할 것이 아니면 이사 안 하는 게 좋고, 늘 모시던 곳에서, 늘 생활하던 곳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놔두셔야 합니다. 치매가 걸렸을 때까지 그 당시 생활. 그대로 그 집도 그 집, 환경도 그거.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아세요? 치매가 걸리면요, 절대 인테리어 오면 안 돼요. 있는 쓰레바이도 있으면, 쓰레바지라고 하는 내가 하여튼 물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이렇게요.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다 그대로 이렇게 놔둬야 합니다. 이렇게 옮겨지면 안 돼요. 치매 있는 집에서는요. 그럼 환자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치매 간호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환자한테 절대 집안의 그 환경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환자가 마음이 편해요. 그때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은 같이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음식은 음식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시골 음식 드리라고 그래요. 색다른 드리지 말고.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족들이 외식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외식 나갔을 적에 이런 거 책이 나오기 잘해요. 한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한가운데 있으면 환자 어떻겠어요? 환자가 사람들 많은 음점에서 그 가족들이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 환자가 어떻겠어요? 불안한 것이에요? 안 불안한 것이에요? 당연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 환자를 데리고 의식을 나갈 때는요, 가장 그 사람들이 없으면 좋은 데이 많으면 가장 그 한쪽 구석에 사람들 시선을 안 받는 거, 그쪽 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요, 제가요. 그러면 환자가 많이 한쪽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안 그래요. 내성적인 애들 한쪽에 있으라면 편하고 가운데 놓으면 싫어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치가요. 그래서 이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어디 의식을 나갈 때는요, 뭐 사람이 없는 곳이면 더 좋고 사람 어느 데 있는 곳이면은 꼭 한쪽 구석대에 이렇게 그런 데 가서 편하게 식사를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가 이제 걸리면 여기서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치매가 걸려서 여행을 하고 싶잖아요. 저 같은 사람. 우리 김 교수님 제가 여행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여행광이에요, 여행광.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치매가 와서 여행 못하고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판단을 해줄 거네요. 가족분들한테. 이 정도면 여행을 하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근데 초기 때는 제가 여행하라고 합니다. 그 대신 단서를 붙여요. 절대 그룹으로 가지 말고, 설사 그룹으로 가게 되면은 꼭 항상 옆에 끼고 다니시라고 그래요. 끼고 다니시라고.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끼고 다니면요, 그 환자가 편안해해요. 가장 좋은 건 그룹으로 안 가고 가족끼리 가는 여행. 요건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환경의 변화를 많이 안 주는 거니까. 어차피 주위에 이렇게 모르는 곳이라도 전부 다 내 아는 가족들이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갈 적에는 꼭 가족이 같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좀 가두면은 꼭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편하게 다니겠다는 이것을 꼭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때는 이게 하나도 관계없습니다. 그 대신에 장거리 같은 때, 10시간 이상 타게 되면 조금 불편은 한데, 그때도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요, 다른 병 없이 치매병 걸렸으면요, 수면제 드리면 됩니다. 수면제 드리면, 저는 여행 갈 때 장거리에는 꼭 수면제 먹고 있어요. 잠자고 하는데, 보통 7, 8시간은 잠잡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요, 웬만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여행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각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면제를 이렇게 타갖고 이렇게 드리면서 비행기 가서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환자는 여행 같은 거, 어디 나가는 걸 너무나 그렇게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끼리 다니시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나중에 이제 예방법이 나오겠지만은요, 치매 환자는 무조건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2-3번씩 꼭 운동하라고 합니다. 한 20-30분 정도.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재밌는 것,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환자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노래 또는 취미, 이것은 꼭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매에 좋은 음악이 있고 우울증에 좋은 음악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환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미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국악 선생님,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를 자주 들려주면 됩니다. 이게요. 그리고 치매가 이 악화가 되었더라도요, 그 음악, 그 감성적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감성적인 부분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는요, 듣습니다. 내가 좀, 다음에 또 드리겠지만,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건 내가 기억에 종로에 있을 적에, 아버지가 치매에 말기에 파gang, 완전히 시체로 누워서 와요. 이게 들고서 태워서, 들고서 이렇게 실려서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요. 말 그대로 말기죠, 그냥, 좀 나쁜 말로 하자면, 그냥 식물인간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이 얘기를 그 아드님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나이가 한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분인데 정말 집안이 재산이 반스럽게 잘 보시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꼭 지극정서를 보셔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쪽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치매 말기로 거의 이게 다 이제 완전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이렇게 책을 봤어요. 이렇게 좀 뒤적거려 보니까 그 해마하고 편두하고 바닥 붙어있더만 이게요. 보니까. 나는 이거 뇌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 해마는 빨리빨리 이게 손상이 되어가는데 편두액은 굉장히 느리게 이게 진행이 되더만 이게. 그러니까 감정 부분이 오래까지 살아있어요, 이게요. 감정 부분이.
그래서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기가 좋았는데도 감정이, 그러니까 치매와 이렇게 중기 말기 있는 환자들도 가족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지금 환자, 올 때 보면은 가족분 보면 말을 함부로 해요, 막. 이게요. 그러면 그 가족, 그 환자는요, 뭔 일은 모르지만은 감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환자가 이제 치매적으로 오면 말을 함부로 저는 않습니다. 환자 내분한 뒤에 저는 가족분하고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얘기 저는 너무나 벌써 생생해요. 거의 말기 환자인데도 눈물이 흘리더라니까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치매 환자는 아무리 말기 환자이더라도 항상 그 앞에서만은 좋은 말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환자 볼 때마다 그건 철저히 느낍니다. 이것은 책에도 안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자 볼 적에 치매 환자에 있다고 막 말하면 안 돼요. 보다들 이해도 못하고 기억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막 말하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안 됩니다. 감정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좀 염두에 두시라는 거. 그 다음에 치매가 환자가 걸리면요, 방문자 수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환자가 좀 시작되면 그래요. 가족들만 다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요. 가족들만. 가족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못된 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못된 자식이라고 부모가 그 자식이 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돼요. 저도 장남이지만은 치매가 진행되면은 장남을 대대로 시키기가 꺼려하더라고 보니까요. 아마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장남들 제일로 어려워해요. 장남들을 대개다. 환자들 보면은, 제가 환자 보면 되게 그러더라고요. 장남들 되게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남이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 데려올 적에도 되게 좀 자녀분들 가운데 그래도 아빠, 환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자녀분이 오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하여튼 간에 방문자 수를 가족으로 딱 저는 한 개 시켜버립니다. 직계가족 뭐라고 그래. 형제간도 저는 잘 오라는 소리 안 해요. 형제간도 되게 형제간도 말을 들으면 형제간도 되게 좀 잘 사랑으로 안 묶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형제간들은요. 그래서 저는 주로 가족들만 왕래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간호입니다. 간호. 가족이 환자 간호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그 다음에 10년을 할지 15년을 할지 5년을 할지 모르는데 지쳐버려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시더라도 주말에 이것은 제가 이제 터득한 거예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 간호하는 사람은 이틀 동안은 완전히 가서 프리로 놀게 자유롭게 지내다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식 가운데 누가 교대로 그래도 외동 자식이면 또 방법도 없고 이것은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너댓 명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주말에 와서 봉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에 5일 동안 봉사하는 가족은 나가서 그냥 정말 자유스럽게 놀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또 그 다음 또 월요일부터 또 5일간 또 간호하니까 지쳐버려요. 간호한 사람들이 완전히요. 더군다나 중기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엉뚱한 말이나 해서 정말 미칩니다. 그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 간에 이 간호하는 것도 지혜를 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린 것은 치매가 딱 걸렸다 하면은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치매가 걸렸다 지난 뒤에 중간에 운전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이 초기 환자들은요, 자기가 운전하다가 운전 계속 해요. 그럴 때 제가 이 가족분한테 냉정히 얘기하죠. 차 팔으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운전 늘 자연스럽게 하죠. 이렇게. 언제가 문제도 오세요. 갑자기 차가 이게 치고 들을 때 완전히 갑작스러운 환경이 변하잖아요. 대체를 못해요, 환자가. 그 순간에. 그러면 자기도 상대가 죄 없는 사람도 친다고, 이게 자기만 다치면 괜찮은데 상대방도 친다고,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판단이 안 서가지고. 그래서 치매 진행이 딱 떨어지면요. 일단은 운전은 그냥 이건 절대 건물이에요. 이건 어느 책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운전은 절대 건물. 이것은. 딱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간호법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강의할 때는 그러고 강의 한참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가서 또 다 수정을 했는데, 치매하고 암하고 감별법이 다른 이 뭐냐? 그러면 치매는 환자는 천국이고 가족은 지옥이다. 그리고 암은 어때? 반대잖아요. 환자는 어때요? 힘들잖아요. 가족은 뭐 같이 좀 돌다 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뭐 안 그러다 보서 뭐 왜 가족들이 다 죽을 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뭐 하고 이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이거 이러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요, 치매도 걸리면 이것도 별로 책에 대부분의 책은 이것이 안 나옵니다. 이 내용이요. 안 나오는데, 제가 환자를 보면서 아까 말기 환자들 눈물이 흔다는 감정이 있다는 소리가 좀 거기에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이 치매가 딱 범죄도 진행이 되면은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뉴욕 한복판에 딱 떨어뜨리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행하는 사람들 알겠지만은 영어 우리가 어느 안 통해가지고 어디 여행 가다가 그룹에 못 깨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런 짓을 가끔 잘했기 때문에 떠들고 나면 되게 당황한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 그룹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치매 환자는 뭐냐면은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뉴욕 한복판에 딱 떨어뜨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냐고 이게요. 그게 치매 환자의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치매라고 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기다 지금 어느 책이나 대도 보면 치매는 나이가 더 진행되면은 그냥 사람 그냥 편하게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감정을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에 그런 데가 미국에 간호사이면서 교육자인 59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심하지 않은 초기 환자이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를 걸리니까 내 감정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자기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간호사이며 교육자인 59세의 모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험 기록. 이게 딱 나왔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첫째, 우울함. 두 번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내 생각과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까봐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우울해짐. 이거 알츠하이머 치매 걸린 사람이 이제 초기 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말을 천천히 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 말을 천천히 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시끄러우면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낌. 이 간호사가 교육자의 의미에서 간호사, 이게 자기 감정을 표시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 다음에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사회사학과나 간호사 친구가 싫어짐. 그러니까 자기를 한 사람이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요. 아까 말하면 자존심 건드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하루를 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이게 간호사에게 교육자니 걸면 인텔이에요. 59세면은 이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이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을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면서 그 가운데 한 4개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수반되는 감정 해가지고 첫째, 걱정과 불안, 좌절, 혼란, 상실감, 슬픔, 당황, 의심, 두려움, 분노, 고립감과 외로움, 이 감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감증보다 덜하고 더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감증이 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걱정과 불안을 거기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 10대 자녀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은 모든 일에 생기는 사소한 걱정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감정이 본인들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절. 누구나 때로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 있을 테니까요. 결국 열쇠를 찾긴 하지만 그동안에는 애가 타고 속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열쇠나 지갑을 매일 또는 매 시간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치매 환자니까. 건강한 사람 나중에 찾기라도 하죠. 그 감정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쇠로 그 머릿속에. 그게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혼란. 친구가 점심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 시간이나 장소를 잘못 안 것일 수도 있다. 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휴대전화로 통화해보고 나서 당신이 약속과 다른 음식점에 와 있음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일단 혼란은 사라지지만 만약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음식점에서 조마심을 내며 기다릴 것이다. 바로 이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부분은 이런 혼란을 매일 겪는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을. 이들에게는 시간, 장소 또는 주변 사람까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앞에 애와는 달리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사람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해결할 실마리나 방법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환자가 힘든가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가 분노에 대해서 알츠하이머병 화를 많이 내거든요. 분노.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치매 환자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나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자신을 모래에 세운다고 느낄 때 자제를 겪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체의 환자가 이래서 분노를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지금 그 위에도 이제 설명인데 그것은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이만큼 감정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도 힘듭니다. 환자만 가족만 힘든 게 아니에요. 환자도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환자를 대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10분 남았는데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거 제가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광 쪽에서 저도 양광은 제가 깊이 제가 알 필요도 없었는데 이 양광 쪽에서 이제 주로 치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양광 쪽에 치료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아세틸콜린이라고 기억력 맡아보는 법이 있거든요. 고약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봐서 이 양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활성산소. 나중에 제가 치료법 할 때 그 설명을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활성산소. 항산화 물질을 먹으면은 치매 치료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광에서 치매 치료에 들을 수 있는 만큼 항산화 물질을 먹으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한답니다. 얼마만큼인가 말을 안 했는데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치매 치료 실험할 때 이 항산화 물질 요괴통으로 주로 실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저 대학에서 했는데 하여튼 항산화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먹긴 하는데 현재로 그걸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도 제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좋은 줄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베타올 아밀로이드는 다 들어서 있었을 거예요. 이 치매 일으키는 알츠하이머 치매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강력한 염증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강력한 염증 작용을 일으키니까 치료는 뭐예요? 염증 치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염증 치료.
왜냐면 염증 치료하면은 좋아지니까. 그래서 양반스는 뭐냐면 여기 말 그대로는 저용량의 비스테로이드성 소림전통제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용량의 비스테로이드성 소림전통제. 그게 대표적인 게 이부프로펜입니다. 이부프로펜. 그게 대표적인 것인데 나중에 그 환자에까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부프로펜을 장기 복용이 되면요 유교행이나 유행도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교행. 워낙 유가 좋은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대다수가 유교행이나 유행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알고도 못 쓰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 약도 좋다는 걸 알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바로 저용량의 보통 여기서 우리가 100ml지 않습니까? 쓰는 것이 그 아세피린을 쓰게 되면은 이게 소림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많이 쓰더라고요. 양방에서는요. 그래서 아세피린을 쭉 쓰면은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가장 양방에서 아까 검사 14가지 검사하고 하는 걸 했지만은 세뇌시험 검사 쭉 하고 나서 결국에 쓰는 약이 뭡니까? 나도 진짜 아리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레민이라고, 그 다음에 엑셀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리스타트도 이게요, 제가 직접 안 써서 모르지만 부작용이 꽤 심해요. 5mm, 13mm, 20mm, 5mm, 10mm, 23mm가 있는데, 심하면 23mm 그러는데, 부작용이 꽤 이것도 심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써요, 이것도요. 근데, 오로지 쓸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약입니다, 이게요. 아리스타트, 레미닐, 엑셀린이 전부 다. 그래서 양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최대한도로 아주 초기 때 발견을 하는 거, 이게요. 그래서 이 치매 치료에서 지금 아직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치매는 초기 증상을 최대한도로 늘리는 거예요. 치매한테. 아주 초기도 아까 30년부터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초기를 최대한으로 5년, 10년, 15년 늘려가는 거예요. 초기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아리세트나 레미닐이나 엑셀린입니다. 그게 기억력 부분, 기억력을 맞춰보는데 요 부분을 최대한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갖고 그 책에는 이제 어디로 나오는데 치매가 중기에 딱 전들면요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그래서 초기를 최대한으로 늘려갖고 5년, 10년, 15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치료하는 가운데 한 분은요, 그분은 이제 양해 감하고 한약만 좀 쓰는 분인데, 한전에 이사까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은 하도 나오고 가까이 지내갖고, 지금 나이가 이제 84세인가 5세 되셨는데, 연대 전자공학과 나와가지고, 한전에서 그러니까 하시는데, 그분은 저한테 지금 약을 쓴 지가 20년이 넘어요. 근데 지금도 생활 다 해요, 멀쩡하니. 그분은 돈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모님도 참 좋은 분인데, 그분 얼마 전에 좀 아프시갖고 되게 마음이 아픈 분인데, 나도 그분은 20몇 년간을 지금 전혀 문제없이 사회생활 다, 웬만한 생활 다 해요. 돈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를 최대한으로 늘리라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거꾸로 치매를 가급적 빨리 발견하라는 거예요. 일찍. 그래야만 중기에 빠지는 걸 막아주니까. 그래서 중기를 접어들면 아무리 좋은 치료야. 너가 가서 또 없습니다. 금방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도 그렇고 일반 책에도 나오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기를 오래 유지시켜라. 가능한 빨리 발견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한 가지 신뢰를 든 것이 양방에서는 어떤 신뢰를 들었냐면요. 제가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거짓말 안 하는 데가 있는 대로. 뭐라고 하냐면은 예방 전략에 관한 여러 의학 관련 논문들을 검토하고 나서 저자들은 내일 비타민 E와 C,
그리고 저용량의 이부프로펜을 복용하고 있다. 매우 바쁜 생활 중에서도 매일 30분 이상의 운동과 생선과 과일 및 야채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이 섭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진코 성분과 알파리보산을 2차례씩 복용하고 있다. 이거 한 가지 예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설명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먹기 싫은 음식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때 비타민 이기작세가지고 땅콩을 운동 다니면서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 매달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질리도 못 먹었어요, 이게. 좋은 줄은 알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나는 과일을 저는 워낙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은 줄은 알는데 못 먹었어, 올해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래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소식하면 잠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한살끼리니까 이 얘기지만은, 처음에 잠선다고 소식하면 살 것이 못 살 것이에요. 그 에너지 없어도 생활을 못해요. 처음에는 많이 먹습니다. 근데 소음인들은 소식 오고 잠설 것 같아요. 원래 그 소식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비타민이 경과에 좋다고 하지만은 좋은 줄은 알죠. 근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걸. 알면서도 아까 적게 먹으면 오래 사는 줄 알지만 못 하듯이 경과에 좋은지 알면은 여러분들 먹어도 못 먹어요. 배달 못 먹습니다. 워낙 좋아하는 사람은 먹지요. 계속 평생 먹는데 그 억지는 안 된다는 것이 얘기예요. 그래서 알면서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딱 규정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규칙적인 두뇌운동, 이것은 내가 다음 7회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규칙적인 두뇌운동, 신체적인 운동, 이것은 내가 이것 갖고 아마 거의 3, 40회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규칙적인 두뇌운동, 신체운동, 비타민 C와 E 섭취, 어유와 저용량의 아스피린 복용,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수용성 드라그 이부프로펜을 하는 겁니다. 요걸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규칙적인 두뇌운동과 신체운동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비타민 E도 그렇고, 아스피린이요, 좋기는 좋은데 아스피린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좋을 것 같아요. 아스피린 부작용, 저용량 아스피린도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줄 알지만 다 못하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은 제가 있는 그대로 해야 제가 실수한 게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요새 치매 백신 가끔 얘기 들으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치매 백신 만들려고 되게 애씁니다, 지금요. 왜냐면 저는 요새 나와가지고 저 밑에가 4과가 있다 하거든요. 대상포진 백신 맞았죠? 누유형 백신 맞았죠? 그 다음에 표준 백신도 2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무슨 14? 구청에서 공짜로 맞는 것이 있고 15만 원으로 맞는 게 그 2가지 다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있지. 저도 와서 그걸 맞았거든요. 근데 그걸 맞았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치매 백신도 뭐냐면요. 1999년도에 동물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게 지금부터 한 7년 전 얘기죠. 그 양광에서 서양학에서 1999년도에 동물실험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경도와 중등도의 알츠하이머 환자 375명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실험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4명이 염증이 일어나고 죽어버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다가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자꾸 치매 백신이라는 문제가 가끔 듣거든요. 지금 계속 세계 치매 연구를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이게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언젠가 나오겠죠. 나와서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다 예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치매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양반에서는 백신에 그렇게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 오늘 딱 처음으로 2시간 반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번에 나머지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거든요.
그 한의학기 치료하고 그 예방법인데 그거 제가 1시간 정도만 가지고 가능하니까 한번 다 끝나신 뒤에 그때 와서는 제가 그냥 무료로 할 테니까요. 그때 한 번만 주시면은 아니 우리 물어보시고 나서 그래도 그건 제가 진짜 얘기해서 그거거든요. 오늘 이것은 그냥 제 교과서에 주로 없는 거 제가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경험 얘기를 해드린 거고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좀 오셔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강의하고 있으니까 가서 오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강의 대부분이 수강자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열강을 해주셨는데 아마 강의 자료가 없어서 더 집중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교과서에도 없는, 책에도 없는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정열적인 강의를 해주신 황희안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강의 이후에 이제 정말 일상에서 필요한 집중적인 강의를, 질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는 따로 이렇게 수강료 없이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들으실 수 있도록